사별 후 혼자가 되었다면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된 식탁, 어떻게 채울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를 넘어서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식사 시간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의 시간이고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며 서로를 챙기고 확인하는 애정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식탁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식사의 의미도 리듬도 잃어버리게 된다. 처음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밥솥을 열고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일이 허무하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입맛을 앗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노년 1인 가구가 배우자를 잃은 후 식사량이 급격히 줄고 영양 불균형이나 체중 감소로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어느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혼자 밥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냥 라면 하나 끓이거나 김치 하나로 때우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이러다 보니 몸이 허해지고 마음도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의식적인 식사 루틴이 필요하다.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반조리 식품은 요즘 정말 잘 나와 있다. 삶은 닭가슴살, 데워 먹는 국, 소포장된 나물 반찬만 갖춰도 한 끼가 근사하게 완성된다. 냉동 채소나 냉동 생선도 전자레인지 몇 분이면 간단한 메인 요리가 된다. 중요한 건 요리를 복잡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꾸는 것이다.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요리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이어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먹는 식사의 품격을 높이는 습관이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쁜 그릇을 꺼내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식사를 한다든지 조용히 클래식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매 식사마다 나를 위한 상차림이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습관을 들였고 덕분에 매 끼니를 하나의 이식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혹은 혼자 식사하는 것이 너무 외롭다면 지역에서 제공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지자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 식당, 복지관, 도시락 배달, 경로당 공동 식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단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음식을 같이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정서적 지지가 형성된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복지관 도시락을 1년 넘게 이용하고 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배달, 오시는 선생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의 활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식사는 영양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 또한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보다 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약해지고 음식에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혼자 살면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기 어렵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 간단하게 때우기 쉽다. 그래서 더더욱 조금이라도 건강한 선택이 중요하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시리얼과 우유 한 잔 같은 간단한 메뉴로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고 제철 과일을 소분해 놓으면 비타민 공급도 어렵지 않다. 결국 혼자가 된 식탁을 다시 채우는 것은 몸을 위한 선택이자 마음을 위한 회복이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음식이 아니지만 잘 차려진 한 끼는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다.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다. 그건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잘 가꾸고 있다는 신호이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일상적이지만 깊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해 밥을 짓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식탁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위한 따뜻한 동행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굳는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진실이다. 특히 배우자와 이별한 뒤의 시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많다. 함께 산책하던 길, 함께 장을 보던 시장, 함께 나눴던 산책 후의 차 한 잔. 이런 일상들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결국엔 몸도 굳기 시작한다. 실제로 사별 이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절이 굳고 체력이 떨어지고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사례는 노년 1인 가구에서 매우 흔하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단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하루에 단 101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안 스트레칭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며 팔을 쭉 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릎과 어깨를 가볍게 돌리고 TV를 보면서 다리를 뻗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별도로 하려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는 운동은 귀찮고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훨씬 쉽고 오래 간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며 방 안을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자. 매일 아침 라디오 뉴스가 나올 시간에 맞춰 거실을 20분간 걷는 것, 또는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팔을 흔들며 걷는 것. 이렇게 감각적 즐거움을 동반하면 운동은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실제로 75세 여성 이모 씨는 음악 들으며 리듬 맞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하루에 30분도 거뜬하더라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방식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활용해 실버 요가나 의자 체조를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에는 무료로 따라할 수 있는 노인 체조 영상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하는 간단한 관절 운동,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연성, 스트레칭 등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관절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다. 만약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체조반이나 실버 요가 교실에 참여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동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웃는 소통의 장이 된다. 운동 효과뿐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준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운동하러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자존감을 지켜준다. 배우자와의 이별 이후 삶에 대한 동력이 꺼진 것 같아도 아침에 운동복을 갈아입고 내가 정한 루틴대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반복되면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든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도 움직이고 기분도 움직이며 결국 인생이 다시 흘러간다. 70대 중반의 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나를 이끌어야죠.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찝찝하고 불안해요. 내 다리로 걷고 내 팔로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혼자 살아가는 노후,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멈춰버린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매일 15분,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은 곧 내 삶을 깨우는 시간이 된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다시 살아난다. 오늘도 천천히라도 한 발부터 움직여보자. 그 발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게 해줄 것이다. 혼자여서 더 중요한 안전. 이 말은 노년 1인 가구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이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노년의 일상은 작은 사고 하나에도 회복이 어렵고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미처 실감하지 못하지만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것, 어두운 복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심장 이상은 혼자일 때 훨씬 더 위협적이고 고립감을 불러온다. 실제로 응급 상황 시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병세가 악화되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뉴스에서도 종종 접하는 고독사 사례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사소한 방심과 안전무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집안 안전 점검이다. 첫 번째는 욕실 안전이다. 욕실은 노인 낙상의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깔고 변기 옆이나 샤워기 옆에 안전 손잡이 보조벌을 설치하자.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복지용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복지용품 지원이나 1인 가구 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조명 점검이다. 노화로 인해 시력이 어두워지면 조도 조명의 밝기가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현관, 침실, 복도, 계단 등 이동이 많은 구간에는 센서 등이나 간접 등을 추가로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70대 중반 홀로 사는 모 씨는 한밤중 화장실 가던 중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발을 부딪혀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후 조명과 가구 배치를 정리하고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한 후에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 빛 하나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세 번째는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워치형 호출기, 1인 가구, 응급 알림 앱, 자동 심박 측정 기능이 내장된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건소나 복지센터에서 일정 나이 이상이거나 독거노인일 경우 응급 알림기 무상 지급을 받기도 한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응급 상황 감지 및 119 자동 연결 기능을 제공하며 많은 1인 가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단축 번호에 자녀, 이웃, 복지 담당자의 번호를 저장해두고 벽에 연락처를 적어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단 한 번의 조치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순간을 만든다. 네 번째는 생활공간 재배치다. 바닥에 깔린 작은 러그, 구불구불한 전선, 출입구 앞에 놓인 신발들은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진 경우엔 낮은 가구보다는 튼튼한 의자형 보조기구, 문턱 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교체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같은 주요 가전의 사용법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 연결망 유지다. 한 번 점검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은 정리 및 점검 루틴을 만들고 복지사나 지인에게 이날 정리했어요라고 공유하면 관심받고 있다는 감각과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유증은 몇 달,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다. 노년의 안전은 곧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괜찮아라는 자존심보다 내 공간은 내가 지킨다는 지혜 있는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혼자일수록 내 집은 나를 가장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성벽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벽은 내가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작은 안전 체크리스트로부터 시작된다. 혼자여도 안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안전하게 흘러가기를 응원합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감정이 쌓입니다. 이 말은 노년 1인 가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와 이별한 뒤 집안은 조용해졌고 식탁은 말이 없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줄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은 점점 고립감으로 바뀌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외로움과 거리를 두는 작은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외로움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나의 하루를 말하고 오늘 먹은 반찬이나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끈이 하나라도 있는가가 외로움과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건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버 체조반,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글쓰기, 스마트폰, 배우기 등 내가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주제 하나만 골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을 트게 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이라도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세상도 하나의 좋은 연결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실버 전용 앱 등 디지털 소통 창구를 조금만 배워두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천천히 익히면 내가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런 반찬을 해봤어요라고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으로도 소통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루 한 사람과 통화하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친구든 형제든 며느리든 단 몇 분이라도 전화를 걸어 잘 지내?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라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쌓인 감정이 흘러나오고 고립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면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감정이 밖으로 나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연결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 자주 보는 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습관, 단골 가게를 만들어 오늘은 이런 게 싸네요라고 한마디 건네는 일상은 작지만 소중한 연결입니다. 말은 친밀함을 만드는 시작이고 지속되는 말의 끈은 외로움을 멀리하게 합니다. 또한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루 한 번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며 식물과 눈을 마주치는 일상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줍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형 식물, 베란다 화분, 금붕어, 작은 새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인사 한 줄, 미소 하나가 그 외로움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감정을 묻어두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위로가 돌아옵니다. 혼자이지만 나는 오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계속된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한 작은 습관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앞으로의 삶은 내가 다시 설계한다. 이 문장은 배우자를 잃은 뒤 한동안 삶의 중심이 허물어졌던 이들에게 다시 살아낼 용기를 건네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은 단지 사람 한 명이 사라졌다는 것 이상의 무게를 남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인생의 절반이 갑자기 공백이 되면 그 빈자리는 몸보다 마음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백 위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둘이서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문장 일기 쓰기.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밥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운 사람이 꿈에 나왔는지 한 줄만 적어도 내 하루가 기록되고 그 문장이 쌓이면 나만의 시간의 흐름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추억을 정리하며 새로운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추억 앨범을 다시 구성해보세요. 처음엔 눈물이 날 수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내가 내 감정을 다시 꺼내어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진마다 짧은 메모를 달아보면 나의 인생이 다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업은 단지 감정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엔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전문가 자격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시니어 강사나 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로 손잡벌대는 청소년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기 어르신들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볼 차례입니다. 하루 10분 책을 읽기, 색연필로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식물에게 물 주고 이름을 붙이기, 새벽에 라디오를 켜놓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만들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루틴이 쌓이면 그게 바로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괜찮고 책 한 권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이고 그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 삶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라면 당신은 그 다음 장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삶을 설계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한 방식입니다.